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을 두고 고민하시는 문제, 바로 상처 준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문득문득 그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해를 해야 하나? 용서를 해야 하나?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건가? 특히 우리 세대는 말이죠. 참고 넘기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가족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오래된 친구는 재산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건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화해보다 거리가 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 화해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복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습니까?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당신이 참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예민한 거 아니야? 옛날 일을 왜 자꾸 끄집어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화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는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 당신 자신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 당신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상처받으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이 편찮으셔서 자식들에게 연락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부모로 대하는 게 아니라
ATM 기계로 대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을 참지 않기로, 당신의 삶을, 당신의 평화를 우선해 두기로.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쁜 부모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언제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당신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깨달음,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친구를 버리는 건 의리 없는 행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상시에는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먼저 숨을 쉴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존중받아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돼. 이것은 자기애입니다. 건강한 자기애. 다섯 번째 깨달음,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칼로 무 베듯 싹둑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연락을 줄이십시오.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먼저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연락해도 즉시 답장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필요한 만큼만 답하십시오. 둘째, 만남을 제한하십시오. 혼자 만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만나십시오. 만남의 시간도 짧게 정하십시오. 1시간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말하십시오. 셋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민, 당신의 약점,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사람은 그 정보를 다시 당신을 상처 주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처럼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십시오. 넷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즉시 말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이 말입니다. 다섯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희생과 참을성을 미덕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이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도 깨닫겠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먼저 자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상처를 줬구나. 이 자각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한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받아들여.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평생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7번째 깨달음, 외로움과 평화 사이에서.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저도 압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평화로운 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 아픈 것보다 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까?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정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깨달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독한 관계를 정리하면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의 공간, 시간의 공간, 에너지의 공간.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공간에 취미를 채웁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산을 오르고, 책을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감사와 존중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복지관에서, 교회에서, 평생교육원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관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관계,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관계. 관계의 질은 양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00명의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1명의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입니다. 안전한 관계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입니다. 9번째 깨달음, 후회하지 않는 법.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미안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으로 후회하게 되는 것은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거리를 둔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한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후회합니다. 왜 나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왜 나는 계속 참기만 했을까? 왜 나는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이것이 진짜 후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을 지키는 선택, 당신의 평화를 우선하는 선택,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번째 깨달음, 용기의 의미. 상처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용기입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선택입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고, 미운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외로움이 두려워도 독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 당신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소중히 여겨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화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때로는 혼자일 때 더 평화롭다는 것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에게 쓰지 마시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십시오.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는 화해보다 거리가 답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